안녕하세요. 4월에 돌아온 DJ 양희재입니다. 자기소개에 앞서 특별하게 모신 DJ분이 계십니다. 일청년부 권민경 자매님을 4월에 특별 DJ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창년부 권민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씨. 어떻게 4월에 특별 DJ를 맡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 떠 있어서 재밌게 들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섭외 요청을 해주셔서 선뜻 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에 DJ 하시는 거 들었는데 처음 아니셨나요? 처음이었죠. 굉장히 잘하시던데 해보신 줄 알았어요. 첫 단추를 잘 잠궈야 해서 녹화 전 연습도 하고 라디오도 오랜만에 좀 챙겨 들었습니다. 민경씨 잘 들으셨나 보네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저번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더 들었던 것 같네요. 맛깔나게 잘하시던데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맛깔나게 여러분들과 사연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청년부분들의 사연은 받지 않고 더 사랑의 교회 다락방으로 가신 부부분들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게 되는 사연들은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하겠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깊게 새겨들어야겠어요. 저도 귀를 크게 열고 깊게 새겨들어야겠네요. 저희가 들어볼 사연들은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가 될지 확신이 들었는가. 두 번째, 재밌는 일화 또는 서로 극복했던 일화는 무엇이 있나요? 세 번째, 결혼 전후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번째, 재정 관리는 누가 하는가? 다섯 번째, 부부의 지혜로운 화해법을 알려준다면. 총 5가지 사연들을 여러분들과 만나볼 예정인데요. 저희 사연 듣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그대여 그대여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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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저희 들으셨던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봄에 잘 어울리는 노래 중에서 이만한 노래가 없죠. 뭔가 벚꽃이 만개했을 때 듣고 있으면 정말 감성이 풍부해지는데요. 희재 씨는 어떻게 올해 꽃놀이 가셨나요? 저는 못 갔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이번에 꽃이 좀 빨리 지기도 해서 못 갔네요. 민경 씨는요? 저도 못 갔어요. 저는 뭔가 꽃놀이를 작정하고 보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러 갔는데 올해 벚꽃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정하고 석촌호수나 경주로 벚꽃을 보러 가야겠어요. 석촌호수. 근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석촌호수가 이제 꽃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한 20분 정도 서 있어야 되는데 20분 정도 서 있다 보면 0.1초 정도 찰나의 순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제 남자친구분들이 그 찰나의 순간을
잡지 못해서 사진을 찍지 못한다면 사형을 당했다는. 예. 예. 이제 그 호수 근처가 다 남자들의 무덤이 되었겠네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그 석촌호수 근처가 되게 땅이 울퉁불퉁해졌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아.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네. 네, 이제는 저희의 사연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희재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연은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가 될지 확신이 들었는가인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있어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함께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저에게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성실한 모습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음을 느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전 배우자 기도를 상세히 해야 한다는 말이 더 마음이 가서 상세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성격과 맞춰갈 수 있는 분인가 어른들께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컸는데 결혼하기까지 1년 반 정도 만나면서 저 두 가지 부분이 꾸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염두에 두었던 결혼 자금이 다 모이지 않아 자매님에게 선뜻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매가 먼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 결혼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용기를 주었는데요. 이런 자매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마지막 사연은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분 말씀인데요. 아내의 엄청난 추진력이 있었고 이 여자와 결혼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저의 이상형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중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신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분의 말씀인데요. 나의 신앙의 색깔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품이 좋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목소리 되게 잘 내시네요. 그럼요. 네, 네. 저는 배우자 기도를 상세히 한다는 사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도 네.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한테 대하는 게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희재 씨는 기도하고 있는 배우자 기도 제목이 있나요? 물론 있죠. 저는 첫 번째로 믿음의 리더십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이제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또 외면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저를 믿음적인 부분으로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많이 크고 이제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제 제 배우자가 되실 분도 제 가족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 배우자가 되실 분의 가족분들에게 정말 가족처럼 대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결혼 관련된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여성분을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연은 재밌는 일화 또는 서로 극복했던 일화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정신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의 육아 걱정으로 그 시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족들과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감사함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계기로 저희도 베푼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소한 생활 방식이 안 맞아서 초반에 많이 다퉜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 중 형제가 없던 저로서 맞춰가기는 더욱 힘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치약,
또는 화장실 불이나 사소한 거에 소음이 났던 것 같네요. 3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삶의 방식을 금방 바꿀 수는 없으니 그 행동인 마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내 생활처럼 흡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치약 짜는 습관, 설거지 습관, 빨래 습관까지 맞춰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결혼하시고 바로 아이를 가지신 가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유아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만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감적적으로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주위의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네요. 도움받았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도움에 필요한 주위 분들에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씨는 제가 읽어드렸던 사연은 어떠셨나요? 네, 치약 짜는 거 하나로 부부들은 싸울 수 있다고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 사연이 그런 사연이지 않았을까. 큰 것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많이 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좋은 쪽으로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고집하는 제 생활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봐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어, 중국인 분과 결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 그 친구가 원래 이제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은 아닌데 물론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중국인 분과 결혼하고 나서 이 정말 크게 변한 게 집에 실내용 슬리퍼가 3개가 있다고. 3개씩이나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외출 후에 집에 들어와서 신는 슬리퍼 하나, 그리고 샤워할 때 신는 슬리퍼 하나, 그리고 샤워 후에 신는 슬리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슬리퍼를 집에서 신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마찰도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그 씻지 않고 외출 후에 침대에 누웠었는데 정말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예, 홍대기 오늘 다 그랬다고 끝났군요. 하더라고요. 그럼 희재 씨 방은 그럼 깨끗하신가요? 아, 저는 진짜 너무 깨끗한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 제 방을 보거나 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 방 보면은 경악하시겠어요. 아, 조금 이제 많이 놀랐죠. 왜냐면 저는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정말 바닥이다. 걷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수납 공간이 아니다. 예, 바닥에 무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오, 네네. 이제 미래 부인 되실 분이 아주 편하시겠어요. 이제 저희 4가지 정도의 사연들이 나왔는데요. 노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곡은 제가 듣고 싶은 곡을 정했는데요. 이 곡의 가사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죠?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가겠습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저희 들으셨던 곡은 아이유 반편지였습니다. 정말 새벽에 들으면 딱 좋은 노래네요. 시적인 가사들이 너무 좋네요. 민경 씨는 아이유의 반편지 가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저는 반딧불을 창가에 보낸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반딧불을 보내서 지켜준다는 가사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희재 씨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이 문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한 게 아련한 느낌이 강하게 와닿네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사연들은 결혼 전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눠보는 시간들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사 진지한 모습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전과 다른 깨발랄하고 웃긴 모습 덕분에 항상 웃고 새로워요. 덕분에 가끔 우울하거나 심심하다 싶을 때 그 순간들을 찍은 영상들을 보고 힘이 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참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지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애할 때보다 부부 사이가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지한 모습과 개그 코드가 잘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그 코드는 맞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재밌게 놀면서 지내는 부분도 적지 않게 크다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에 다뤄볼 사연은 결혼하고 나서 가장 민감할 수도 또 혹은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결혼하고 재정 관리는 누가 하는가입니다. 민경 씨는 나중에 배우자분과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경제관념이 있고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진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가 합니다. 저는 누가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고 돈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이건 민경 씨나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재정 관리에 대한 사연들을 살펴보다 보니 카카오 모임 통장을 이용하여 함께 재정 관리를 하는 부부들이 꽤 있었는데요. 몇 가지 사연들을 읽어드릴게요. 공동으로 해요. 카카오 모임 통장을 만들어서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목적별 모임 통장에 자동 이체되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또 저희 부부는 카카오 계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서 생활비 계좌와 관리비 등 빠져나갈 계좌 그 외에 저금 및 비상금을 사용하는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카카오 모임 통장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니 이건 꿀팁인데요? 그러게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듯해요. 재정 관리를 함께하는 부부 중 마지막 사연도 읽어볼게요. 결혼 전 돈 관리할 때랑 많이 다른 게 느껴집니다. 결혼 초반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게를 관리해봤는데 저희는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같이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지네요. 생활비를 각자 각출해서 쓰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다 모아서 한 번에 관리하다 보니 수입 지출이 더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허, 혼자 돈 관리할 때랑은 확연히 다르다. 이 부부님들도 초반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게를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합쳐서 같이 관리하신 케이스네요. 이렇게 여러 사연들을 지켜보니 결국 재정 관리는 부부 둘이서 차근차근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네.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코너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재정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 수 그렇죠. 있어서. 돈은 중요하죠. 네, 이 예민한 돈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방법들이
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남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또 진지한 얘기가 돼서 무거워질 수 있는 건데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럼 우리 다음 코너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메리미 메리미.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we can go. No one will know. Oh, come on, girl. Who cares if we're trash? Got a pocket full of cash we can blow. Shots of Patrol, and it's o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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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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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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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희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이제 연락 안 할 테니 다시는 보지 말아요.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이번 코너에 앞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다룰 사연들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싸웠을 때 부부의 지혜로운 화해 방법을 알려준다면? 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뭐든 좋겠지만 싸우고 나서 지혜롭게 화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럼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는 싸울 땐 아주 격하게 싸우는 편인데 부부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싸우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계속 피하지 않고 매일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는 사이인데 싫고 화나도 손을 맞잡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곧바로 화해할 수 없고 일정 시간 동안 각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 차분히 대화하며 풀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저희는 싸움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만약 싸워서 기분이 상한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 거리를 두고 진정이 된 후에 얘기로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 사연이죠. 아무래도 서로 다른 성격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지라 많이 의견이 부딪혔는데요. 저희 부부는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않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감사하게도 신랑이 먼저 다가와서 대화해주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해 줬기 때문에 저도 내려놓은 것 같네요. 결혼 전에는 오해가 많아 나의 기분을 우선으로 했었다면 결혼 후에는 좀 더 상대를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답변들을 읽어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싸워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부부이다 보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경 씨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죠. 그래도 미래의 제 남편은 먼저 사과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희재씨. 아직 소개하지 않았지만 가장 모범답안이 같은 부부가 계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네.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기분이 살짝 상하더라도
부부의 성향이 둘 다 시간을 두고 가라앉힌 후에 대화하는 타입이라 결혼 4년차 동안 싸움이 없었습니다. 오우, 판타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결혼 4년차 동안 싸움이 없었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민경 씨, 제가 이 사연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뭔데요? 화나더라도 당장의 감정을 중시하기보단 배우자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감정을 추스리고 시간을 두고 얘기한다. 남편은 사과를 잘해야 된다. 요! 기도하고 대화하며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인 것 같아요. 장가가! 장가가! 이제 장가 가셔도 되겠어요! 참,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이로써 모든 사연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청취자분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본 건 아니지만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기쁠 때보다 오히려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경 씨는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사연들을 다 들어보면서 좀 느꼈던 게 책임이나 노력 없이 결혼으로 행복을 꿈꾸는 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에 있어 신뢰나 책임, 그리고 맞춰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아, 맞아요. 마음의 준비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괴리감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연을 들어봤기에 이제 저희 마치려 합니다. 민경 씨 이번에 저랑 처음으로 하시는데 호흡이 잘 맞아서 재밌게 사연 읽어보고 가네요. 민경 씨 다음에 나오실 건가요? 아, 네, 당연하죠. 시간이 너무 후다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흔쾌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러고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아이 뭐, 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은 결혼을 말하다의 소주제이기도 하죠. 이적의 같이 걸을까인데요. 부부가 힘들 때 같이 서로 의지하고 역경을 이겨내라는 의미로 이 곡을 선정했는데요. 듣고 계신 우리 이청의 미래의 예비 부부분들에게 선사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5월부터는 연애와 결혼이 아닌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봐요. 그럼 저희는 4월의 DJ 양희재 권민경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반짝이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